유럽의 교사 2편. 1914년 총성이 울렸고 그 총성은 더 거대해져 전 세계를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1차, 2차 세계대전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3차 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날과 비슷한 유럽의 교사.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비스마르크 체제 붕괴와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 비스마르크 체제 붕괴의 원인.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 심화. 러시아의 발칸 반도 진출. 발칸 전쟁의 발발과 전개. 비스마르크 퇴임 후 빌헬름 2세가 취임했고 독일은 동러 재보장 조약을 파기하여 러시아가 동맹 체제에서 이탈하고 삼국동맹이 성립되었다. 지중해 협정은 종료되면서 붕괴하기 시작했고 제국주의와 비스마르크 동맹 체제는 내재적 한계를 드러냈다. 프랑스의 군비 강화에 독일은 우려하여 프랑스에 대한 밀수출을 금지했고 독불 관계는 악화되어 러시아의 중재를 받았다. 독일은 삼재 협상의 허약함을 인식하고 기술적, 세부적 동맹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제1차 삼재 협상이 붕괴되었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남하 정책을 달성하고 범슬라브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 발칸 국가들은 터키의 반란을 일으켰고 터키 영향력 하에 불가리아도 반란을 일으켰으며 터키는 학살을 자행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터키의 선전포고에 드나 패배했고 러시아가 개입하여 러터 전쟁이 발발했다. 베를린 회의 배경. 러시아 터키 전쟁과 열강의 개입. 산스테파노 조약의 주요 내용. 전쟁 발발 전 상황과 열강이 합의 전쟁의 전개와 산스테파노 조약의 결과.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산스테파노 조약을 체결하여 대불가리아 조항을 규정하고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루마니아의 독립을 인정했으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오스트리아 자치권을 인정했다. 베를린 회의 배경에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반란, 터키의 탄압과 오스트리아의 중재가 있었다. 라이히슈타트 협정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터키 승리 시 현상 유지, 세르비아 승리 시 발칸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다페스트 협정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간 협정으로 러시아 터키 전쟁 발발 시 오스트리아의 중립 요구와 영토 보상을 포함했다. 터키의 런던 공동 위정 서컵으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러시아는 선전 포고를 했고 산스테파노 조약으로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감독권을, 러시아는 대불가리아 조항과 점령에 합의했다. 흑해와 발칸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외교적 편천사. 흑해 관련 조약 및 규정. 베를린 회의 주요 내용. 삼재 협상 와해와 프랑스 위 군비 강화. 루츠크카이나르 조약과 웅키아르 스켈레시 조약은 터키의 흑해 내국 지위 상실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획득 및 흑해 자유 통항을 규정했다. 1841년 런던 조약은 터키의 해협에 대한 주권을 확인했고 1856년 파리 조약은 흑해 비무장화를 규정했으나 1871년 런던 조약으로 흑해 비무장화는 폐기되고 터키의 해협 개방권이 인정되었다. 베를린 회의에서 비스마르크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강대국들의 발칸 현상 유지를 추구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오스트리아의 점령하에 놓였다. 불가리아 3분 할로 러시아의 대불가리아 조항은 좌철되었고 삼재 협상 붕괴의 계기가 되었으며 영국은 동지중해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했다. 불가리아 사태와 블랑제 사건은 삼재 협상 와해를 야기했고 블랑제 사건은 프랑스의 군비 강화와 대독 복수전 대비로 이어졌다. 19세기 후반 유럽 정세. 러블 동맹, 삼국 동맹, 그리고 불가리아 사태. 러시아와 독일 간의 긴장과 동맹의 모순. 독일의 외교 전략과 삼국 동맹의 형성. 프랑스의 궁극주의적 움직임. 불가리아 사태와 열강 간의 갈등. 러블 동맹 여론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러시아의 발칸 우위를 인정하는 동러 재보장 조약을 체결했으나 도고 동맹과의 모순이 인식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삼재 동맹 와해 후 러시아를 유도하려 도고 동맹을 우선 체결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의 튀니지 보호국화와 독일의 경제 동맹 제의로 도고에 접근하여 삼국 동맹을 체결했다. 블랑제는 국방장관 등 용후 대독 복수전을 주장했다. 동루멜리아 지방에서 빈란이 일어나 불가리아가 합병을 선언하고 반러 정책을 펼치자 세르비아가 선전포고했으나 패배했고 오스트리아가 중재했다.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는 친호응적 성향을 가졌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어 제2차 삼재 협상이 붕괴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 열강 간의 긴장 고조. 동맹 및 대립구도 형성. 영국과 독일의 갈등. 영국과 러시아의 협상 및 군비 경쟁. 러시아의 정책 변화와 영국의 입장. 독일의 팽창에 대한 우려. 러시아는 대불동맹론을 제기했고 독일은 군비 법안을 통과시켜 삼국협상 체결이 계기가 되었다. 삼국협상은 삼국동맹에 대항했으며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동러 재보장 조약을 폐기했다. 영국과 독일은 아프리카 식민지 네스리시 정책과 스리비 정책으로 대립했고 영국은 대독 포위망 구성을 적극화하며 러시아와의 협상을 모색했다. 영러 협상에서 영국과 독일은 해군 경쟁을 벌여 군비 증강의 악순환을 겪었다.
러시아는 극동 후퇴 후 발칸 재진출을 모색하며 영러간 아프간과 티벳 내 이해를 조정했다. 영국은 인도에서의 방위비 절감과 극동에서의 일본 저지를 필요로 했으며 러시아는 독일의 바그다드 철도 부설과 페르시아 진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불 및 러블 협상 20세기 초 유럽 외교의 재편 영불 협상의 배경과 결과 프랑스와 러시아의 관계 개선 시도 러블 협상의 내용과 군사적 의미 영불 협상은 프랑스가 영국과 독일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영국에 굴복하고 북아프리카와 나일강에서 양국의 영향력 범위를 설정하며 모 무코를 프랑스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영국은 독일과의 해군 교섭에 실패하고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고립을 탈피하려 했다. 영불 관계 개선은 식민지 문제의 이해 조정에 기여했다. 러블 협상은 러시아와 프랑스 모두에게 고립 탈피의 의미를 지니며 1892년 8월 러블 군사협정으로 군사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러시아는 프랑스의 대독복수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 열강의 외교적 변화와 동맹 관계 영국, 프랑스, 독일의 외교적 변화와 갈등 이탈리아의 외교적 행보와 열강 간의 관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의 이탈리아의 입장 독일은 러블 협상에 대비하여 군비 증강과 양면 전 대비 군사법을 재정비했다. 보어 전쟁은 영국이 고립 정책에서 동맹 정책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국군은 보어 전쟁을 통해 비효율성과 국제적 고립을 통감했다. 파쇼타 사건은 수단 파쇼타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대치한 사건으로 프랑스의 양보로 해결되어 영불 협상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이탈리아는 1896년에 삼국동맹 기간을 연장했지만 1901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모로코와 리비아에서의 이해관계를 상호 인정하는 각서를 교환하며 양국 간 동맹 가능성을 시사했다. 1902년에는 러시아와 이탈리아가 양국 간 중립 의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1914년 8월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합병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삼국동맹 위배를 주장하며 중립을 선언했고 루마니아 또한 중립을 선언했다. 1915년 4월에는 영토 보상을 대가로 이탈리아는 런던 조약을 체결했다. 독일 외교 실패와 모로코 사건 제국주의 시대의 갈등 동맹국의 형성 및 영토 분배 모로코 사건 개요 및 열강의 이해관계 독일 외교 실패의 결과와 제국주의적 팽창 모로코 문제의 본질 협상의 가입을 선언하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두며 영토 보상으로 아드리아해 및 터키 남부 아달리아를 요구했다. 불가리아는 오스트리아 독일의 합세 선언을 하고 마케도니아를 약속받았다. 모로코 사건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는 모로코의 철도, 항만, 상업적 요인에 관심을 가졌고 영국은 모로코의 지정학적 위치에 프랑스는 모로코 경찰에 대한 지배권 획득 및 실질적인 모로코 지배에 관심을 가졌다. 알제시라스 협정은 모로코 문제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독일 외교의 실패로 이어졌고 독일의 고립을 자초하며 군사력 증강과 안보 딜레마를 초래했다. 삼국 협상의 결속력이 강화되었고 독일의 팽창주의적 성격은 군비 증강을 가속화시켰다. 모로코 사건 중 이탈리아는 트리폴리 병합에 성공했으며 비렐름 2세의 오판과 모로코의 전략적인 중요수로 위치 또한 문제였다. 모로코 사태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병합, 유럽 열강의 갈등, 마드리드 협정과 모로코 위치의, 독일의 개입과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 영국과 독일의 갈등 심화 모로코 보호령 확정과 독일의 후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병합과 그 영향, 마드리드 협정으로 모로코의 독립과 영토 보존이 확인되었으나 외국인의 특권이 규정되었다. 독일은 모로코를 보상위 지역으로 여기며 영불 관계를 이간하려 했다. 프랑스는 경찰력과 은행 등 특수이익을 승인받아 사실상 모로코를 점령했다. 모로코 내란 발생 후 독일이 군대를 파견하자 영국은 강경하게 반응했다. 아가딜 사태로 프랑스는 폐지를 점령하고 독일은 프랑스의 모로코 보호령 건설을 인정하는 대신 프랑스령 콩고의 일부를 차지했다. 독일의 배상 요구는 프랑스의 거절과 영국 개입으로 무산되었고 모로코 협정으로 프랑스의 보호 통치가 공식 인정되었다. 베를린 회의와 3제 협상에서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병합이 승인되었고 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단결을 강화하며 공격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녔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야 유럽의 긴장과 갈등, 유럽 열강 간의 갈등 심화, 이탈리아의 트리폴리 합병과 열강들의 반응, 발칸 반도의 불안정한 상황, 독일과 러시아의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고 삼국동맹 체제가 약화되면서 이탈리아가 이탈했다.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및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범슬라브 민족주의가 고조되어 세르비아가 극심하게 반발했다. 이탈리아는 트리폴리 전쟁을 통해 트리폴리를 합병했고 열강들의 승인을 얻었다. 발칸 전쟁 중 1차 발칸 전쟁으로 터키는 유럽 지역에서 축출되었고 2차 발칸 전쟁으로 불가리아는 세르비아와 그리스에 선전포고했다. 터키는 아드리아노플 회복을 위해
루마니아는 영토 보상을 위해 발칸 전쟁에 참전했다.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그리스는 사국 동맹을 맺었으며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독일은 콘스탄티노플 페르시아만 철도 부설권을 획득했으나 러터 협정으로 인해 바그다드 이남은 영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부카레스트 조약으로 발칸 전쟁은 종료되었지만 알바니아 문제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사라예보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1차 세계대전 관련 주요 사건 및 합의, 민족 자결주의와 강화 외의, 독일의 입장 변화와 콘스탄티노플 합의, 모로코 사태와 발칸 사태 사라예보 사건과 전쟁의 도화선, 동맹 및 중립선언, 1917년 윌슨의 민족자 결주의 원칙은 파리 강화 회의의 기초가 되었다. 1914년 독일은 콘스탄티노플 유세에 대한 통수권을 포기했다. 모로코 사건 중 이탈리아는 트리폴리 전쟁에서 트리폴리 병합에 성공했으며 모로코 사태와 발칸 사태는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오스만 터키 분할에 합의했다. 사라예보 사건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비밀결사 단원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1914년 9월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단독 강화하지 않기로 했고 일본은 독일의 최후 통첩 및 선전포고를 했다. 1914년 8월 독일과 터키는 러시아가 무력 개입하면 독일과 터키도 참전한다는 비밀 동맹을 맺었다. 1914년 8월 이탈리아는 중립을 선언했다. 1917년에는 레닌 주도로 러시아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었고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는 분쟁 위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삼았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주요 사건 및 조약, 전쟁 발발 전 상황 러시아 관련 조약 아랍 관련 조약 및 약속, 팔레스타인 독립 약속 이탈리아의 참전과 영토 보상,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그리스의 참전, 독일 오스트리아의 폴란드 독립 약속, 프랑스 관련 조약, 루마니아는 중립을 선언했다. 콘스탄티노플 협정으로 러시아의 해협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후세인 협정으로 영국은 아랍 운동을 지원하고 고대 아랍 연맹 창설을 약속했으며 시케스피코 협정으로 영불 공동 영향력 하에 아랍 국가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발포어 선언으로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런던 조약으로 이탈리아는 영토 보상을 대가로 협상에 가입하고 독일에 선전 포고했다.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를 약속받고 독일에 합세했으며 루마니아와 그리스도 영토 보상을 전제로 협상 측에 가담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후 폴란드 독립 지원을 약속했다. 불러 협정은 프랑스 위 라인강에 대한 우위를 나타낸다. 1차 세계대전 전후 주요 국가들의 외교 정책, 프랑스의 외교적 실패, 프랑스의 참전 배경, 미국의 고립주의와 대외 정책 변화, 독일의 부상과 로카르노 조약, 독일의 오스트리아 관련 입장, 영일 동맹은 러일 전쟁 패배로 좌절되었고 프랑스는 알사스 로렌 회복을 위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미국은 먼로 독트린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며 유럽에 불개입했고 문호 개방 선언 이후 대아시아 정책을 적극화했다. 독일의 바그다드 철도 부설권 획득은 러시아의 남진 정책과 대립했다. 로카르노 조약은 1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며 독일은 프랑스, 벨기에 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독일 서부 국경 보장을 위한 합의를 포함하며 독일은 1926년 LN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1차 세계대전과 파리 강화회의, 주요 사건 및 결과, 전쟁 전 상황 및 전략, 전쟁 발발 원인 및 영국 위 참전 이유, 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 파리 강화회의의 주요 결정, 독일은 러시아 공격 이전 프랑스를 공격하는 슬리핑 계획으로 양면전을 대비했다. 프랑스는 독일의 재침략 방어를 위해 마지노선 전략을 구축했다. 1차 세계대전은 발칸의 서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대립으로 시작되었으며 영국은 벨기에의 중립보장과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위해 참전했다. 독일은 초기 3년간 동부 및 서부 전선에서 양면전을 벌이다가 동러휴전 후 서부 전선에 집중했으나 연합군의 집중으로 패전했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독일의 알사스 로렌 반환, 반치의 자유시와 전쟁 책임 인정 및 배상금 지불 결정, 그리고 주변국 강화를 통한 독일 봉쇄가 결정되었다. 베르사유 체제의 형성과 구조, 베르사유 체제의 시작과 배경, 강화 조약 및 주요 내용, 윌슨의 14개 조와 국제연맹, 전후 처리와 베르사유 체제의 구조. 베르사유 체제는 1919년 미영불 3국에 의해 시작된 베르사유 회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이 체제는 윌슨의 14개 조 조항에 기초하여 비밀 외교 폐지, 해양의 자유, 자유무역 증진, 집단 안보 체제 형성, 민족 자결주의 등 위 원칙을 포함했다. 베르사유 체제는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와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을 목표로 했으며 패전국 처리 문제와 독일의 군비 제한을 핵심 사항으로 다루었다. 또한
패전국 독일의 영토 축소와 재흥 방지를 추구하고 집단 안보를 도입했다. 전후 유럽의 정치적 격변과 집단 안보 체제, 조약의 개요 독일 배상금 문제와 그 해결, 영불 관계 악화와 깐느회담, 루르 지방 점령과 독일 경제 회복 노력, 독일에 대한 보장책과 그 한계, 유럽 집단 안보 체제의 등장과 로카르노 조약, 베르사유, 상제르맹, 트리아농, 뉴이 조약이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다. 배상위원회는 독일 배상금 총액을 1,500억 마르크로 결정했고 독일이 거부하자 뒤셀도르프와 루르 지방을 점령하겠다고 위협하여 독일의 수락을 얻어냈다. 1922년 깐느 회담에서 프랑스는 러시아의 대불부채 상환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전시 연합국의 간섭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영불 관계가 악화되었다. 프랑스의 루르 지방 점령 이후 스타레제만 합의와 도우즈안이 이루어졌고 독일 통화 회복을 위한 위원회가 성립되었다. 대독 보장책으로 군비 제한과 라일란트 비무장이 있었으나 정치적 보장책은 미국의 개입에 대한 이 의회의 비준 거부로 실패했다. 로카르노 조약은 프랑스의 루르 지방 점령을 계기로 독일 주도하에 라인 좌한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20세기 초 국제 안보 체제와 위기, 유럽 안보 체제의 구축 부전 조약과 그 한계 워싱턴 군축회의 세계 대공황과 체제 위기. 이탈리아의 보장은 프랑스의 안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상호 보장, 중재, 원조 조약이 체결되었고 독일의 동부 국경과 라인 오한이 보장되었다. 라인 오한에 관한 사항은 프랑스 주도로 체코, 폴란드와 각각 체결되었으며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도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미국의 부전 조약을 제외하여 미국과 소련을 안전보장 체제로 끌어들이고자 했으나 제 규정의 부재로 실효성이 없었다. 워싱턴 군축회의는 미국의 아태 지역에서 자국 중심 질서 형성을 위한 회의였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은 독일과 일본 같은 현상 타파 세력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과 1930년 대국제 정세,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 미국의 참전 배경 1차 세계대전 중위 외교적 상황, 1930년대의 국제 정세 윌슨의 14개 조항,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영토와 인구를 상실하고 공화정을 채택했으며 동부에는 폴란드가 건설되었다. 오토만 제국과 독일식 민지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었다.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짐머먼 전보 사건, 그리고 미국의 무역 위축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배경이었다. 전쟁 중 영국은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국가 건설을 약속하며 아랍인을 이용하여 터키에 대항했고 오토만 제국은 몰락했다. 1930년대에는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스페인 내란, 위넨 협정 등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국제연맹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침략 행위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윌슨은 국제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을 제시했다. 1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 위 상황, 도즈안 계획과 배상금 지불,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2세 시대의 정책 비교, 도즈안은 프랑스의 루르 지방 강제 점령과 독일 배상금 지불 연기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며 독일 차관 투입으로 산업화를 촉진하고 배상금 지불을 원활하게 했다. 영하는 독일이 1년에 20억 마르크씩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5억 마르크는 프랑스가 차지하며 59년에 걸쳐 지불하도록 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의 패권 정책과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거쳐 빌헬름 2세의 세계 정책과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추구했다. 비스마르크는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했지만 빌헬름 2세는 세계 정책을 추구하며 관제 제국주의와 경제 제국주의를 복합적으로 활용했다. 로카르노 조약과 독일의 재군비, 배경, 내용, 그리고 붕괴. 로카르노 조약의 주요 내용, 독일의 재군비 과정과 로카르노 체제의 붕괴. 로카르노 조약의 체결 배경과 주요 목적. 로카르노 조약은 프랑스가 주도하여 독일을 로카르노 체제 내로 편입시키고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소련 접근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라일란트 비무장화를 목적으로 했지만 자위를 위한 전쟁은 허용했으며 각국 간 중재 조약 체결과 집단 안전 보장의 성격을 띄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보장하에 독일은 국제연맹에 가입했지만 1935년 독일 위 재군비 결정으로 로카르노 체제는 붕괴되었다. 독일은 히틀러 집권 후 로카르노 조약을 폐기하고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며 재군비를 선언했는데 프랑스와 소련의 조약 체결 및 영국이 군비 강화가 독일의 재군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급진적 민족주의, 적제국주의와 대외 전략, 제국주의적 공격성과 배상금 문제, 독일의 재무장과 주변국의 대응, 히틀러의 등장과 공격적 인대외 정책, 제공된 텍스트는 급진적인 민족주의적 제국주의의 공격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슬리펜 계획은 전면전 및 양면전 계획이었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독일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프랑스는 독일 재흥 방지를 목적으로 했고 영국은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반대했다. 1935년 자르 지역의 독일 합병과 징병제도 재실시 후
영국은 군사비를 증액하고 프랑스는 군 복무기간을 연장했으며 영불이는 스트레자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로카르노 조약을 재확인하고 오스트리아 독립을 확인했다. 히틀러는 나치즘에 기초한 현상 타파 정책을 채택하고 적자 생존의 다윈주의에 기초하여 생존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강력한 군사력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베르사유 조약상 군비 조항 철폐를 시도했다. 독일의 재군비 결정에 영불리는 스트레자 합의로 대응했고 영독 해군 군축 합의를 통해 135비율을 정했다. 20세기 초반 국제정세 변화와 베르사유 체제의 붕괴, 만주 침략과 국제연맹의 무력함, 파시즘의 부상과 유럽의 긴장 고조, 경제적 어려움과 오스트리아의 위기, 독일의 공격적인 외교정책, 베르사유 체제의 붕괴 과정, 일본의 만주 침략은 베르사유 체제의 허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고 니튼 위원회는 만주국이 괴뢰정부임을 선언했다.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은 히틀러가 베르사유 체제를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페인 내란은 로마 베를린 주축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1929년 헤이그 회의의 설아일란트 철수가 결정되었고 오스트리아의 배상금 지불 의무가 면제되었다. 1931년 오스트리아는 재정 파산 후 연맹의 원조를 요청하며 도보경제연합 포기를 선언했다. 1930년대 독일은 관세 동맹 조약, 국제연맹 탈퇴, 자르 지역의 독일 귀속 결정, 미넨 협정 체결 순서로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독일은 생존 공간 확보를 명분으로 독일 민족거 주지에 대한 팽창을 추구했고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병합하여 베르사유 체제를 붕괴시켰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화 정책의 오류를 확인했다. 20세기 초 유럽 및 중동 정세, 전쟁과 외교의 흐름,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이 유럽 정세, 독일의 영향력 확대와 오스만 제국의 몰락, 독일의 해군력 증강과 세계 정책, 미일 관계와 세계 질서 재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과 그 영향, 미넨 협정은 독일에 대한 유럽 각국의 마지막 유화 정책이었다.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이후 폴란드를 침공하여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오스만 터키는 독일과 위 동맹 결과로 패망했으며 바그다드 철도는 터키 위 독일 지원과 독일 제국주의의 통로 역할을 했다. 독일의 함대 정책은 세계 정책의 핵심으로 해로 장악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전함 건조에 주력했고 영국 함대를 가상적으로 지정했다. 가스라테프트 조약은 미일 간 강대국 외교에 입각한 세계 질서 재편성의 의미를 지닌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소비에트 연방과 독일의 강화 조약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혁명 계속 목적, 소련 군대의 무장 해제, 1차 세계대전 중 소련 위 연합국 이탈 위도, 독일 이서부에 주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초 유럽 및 중동 정세, 전쟁과 외교의 흐름,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이 유럽 정세, 독일의 영향력 확대와 오스만 제국의 몰락, 독일의 해군력 증강과 세계 정책, 미일 관계와 세계 질서 재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과 그 영향, 미넨 협정은 독일에 대한 유럽 각국의 마지막 유화 정책이었다.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이후 폴란드를 침공하여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오스만 터키는 독일과 위 동맹 결과로 패망했으며 바그다드 철도는 터키 위 독일 지원과 독일 제국주의의 통로 역할을 했다. 독일의 함대 정책은 세계 정책의 핵심으로 해로 장악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전함 건조에 주력했고 영국 함대를 가상적으로 지정했다. 가스라테프트 조약은 미일 간 강대국 외교에 입각한 세계 질서 재편성의 의미를 지닌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소비에트 연방과 독일의 강화 조약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혁명 계속 목적, 소련 군대의 무장 해제, 1차 세계대전 중 소련의 연합국 이탈 위도, 독일이 서부에 주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화와 주요 조약, 루르 점령과 로카르노 조약, 부전 조약의 성립과 위의 라일란트 진주와 유럽 정세 변화, 스페인 내란과 국제적 영향. 1923년 프랑스는 독일 위 전쟁 배상금 미지불을 이유로 루르 지방을 점령했고 독일의 슈트레즈만 외상은 로카르노 조약을 제안했다. 연합국은 독일의 소비에트화를 우려하여 이를 수락했으며 프랑스는 영국의 즉각적인 지원 획득을 기대했다. 1928년에 는 프랑스 주도로 부전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유럽 관여를 목적으로 했으며 국가 정책 수단으로의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전쟁을 최초로 불법화했다. 독일의 라일란트 진주는 프랑스의 방어 전략 전환을 가져왔고 베르사유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 스페인 내란은 베를린 주축 형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인민전선 정부의 사회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로 발생했다. 독일과 소련, 20세기 초 외교 관계 및 제국주의적 야망, 라팔로 조약과 양국 관계 위변화, 독소 불가침 조약과 비밀 위정서, 지중해와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경쟁, 독일 제국주의의 복합성과 오스트리아 병합, 런던 선언 위반으로 단독 강화가 금지되었다. 연합국의 소련 제재와 대소 간섭 전쟁이 있었으나 붉은 군대의 반격으로 연합군은 철수했다.
나팔로 조약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소련과 독일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강화 조약이었다. 독일은 배상 포기 조건으로 소련을 승인하고 양국 간 외교 관계를 회복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폐기는 의미를 가진다. 군국주의와 볼셰비즘 위결탁 가능성이 있었다. 몰로토프-리벤트로프 밀약은 독소 불가침 조약 상위 기밀 부속 문서로 폴란드와 발트의 3국이 분할 점령 합의를 포함했다. 독일은 영국의 지중해 확장 통제로 새로운 항로 개척의 필요성을 느꼈다. 영국은 러시아의 지중해 확장 견제를 위해 독일 위 터키 진출을 허용했다. 바그다드 철도는 독일 제국주의의 복합적, 보완적, 갈등적 측면을 내포했다. 히틀러와 슈닉스 회담은 초나치즘 활약과 오스트리아 병합과 관련된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유럽 정세, 스페인 내정과 열강의 개입, 오스트리아 병합, 베르사유 체제의 붕괴, 체코 병합과 미넨 회담, 유화 정책의 실패, 독소 불가침 조약, 전쟁 준비, 프랑코 장군이 주도한 내라는 지주 계층과 군부 세력에 의해 발생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았다. 소련은 인민전선 정부를 지원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불간섭 국제위원회를 설치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며 베르사유 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국민투표를 통해 합병에 대한 찬성을 얻었다. 또한 독일은 체코를 병합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동부 유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히틀러의 체코 무력 병합 계획에 영미불이 강경 대응하자 미넨 회담이 개최되었고 독일의 주대튼 병합을 묵인하는 미넨 협정이 체결되었다. 독일은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로 사전 준비 작업을 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주요 외교 관계 및 원인 분석, 유럽 열강 간의 외교적 긴장과 동맹 형성,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직접적 원인과 배경, 프랑스와 소련은 상호원 조조약을 체결했고 독일은 라일란트 비무장 조항을 폐기했다. 소련과 체코 동맹은 불소 조약의 특별 규정이었다. 유럽 열강 간에는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 오스트리아를 정점으로 한 독일 이탈리아 대립, 스페인 내란으로 인한 로마 베를린 주축 형성, 독일 일본 간반 코민테른 협정 등이 있었다. 독일은 250 불가침 조약과 265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으며 독소 불가침 조약도 맺었다. 히틀러와 슈닉스 회담 이후 초나치즘이 활약하며 오스트리아가 병합되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삼국 동맹을 맺었으며 이는 미국의 참전 계기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위 폴란드 침공으로 발발했으며 이상주의에 기초한 집단 안보체제의 취약성, 집단 안보체제의 내재적 한계와 지도력 부재, 영국이 대독 유화책과 독일 히틀러의 현상 타파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과 전개, 전쟁의 시작과 확산 베르사유 조약의 영향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 전쟁의 추가적 요소,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었고 연합국이 선전포고로 이어져 유럽,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베르사유 조약의 실패와 독일 위 팽창주의 정책, 전체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주요 전선 및 전개 과정, 유럽 전선의 전개,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쟁 주요 회담 및 소련 참전, 태평양 전선의 시작 태평양 전쟁의 전개 및 종결, 2차 세계대전 전개 과정에서 독일은 낫배기 작전을 통해 파리를 함락시켰고 이탈리아는 독일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독일 측에 참전했으며 1940년에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삼국동맹을 체결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에 있었으며 연합군이 승기를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유럽 전선에서는 독일이 초반에 우세했으나 소련 침공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태평양 전선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참전하며 시작되었고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남방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점령했지만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투에서 패배하며 전세가 역전되었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했고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확립했다. 2차 세계대전 주요 사건 및 전시외교, 전쟁 주요 회담 및 소련 참전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모스크바 회담, 테헤란 회담, 폴란드 정부 수립 문제와 강대국의 대립, 전후 유럽 재건과 냉전의 시작, 카이로 회담에서는 이탈리아 항복 직후 한국 문제와 일본에 대한 응징 문제가 논의되었다. 얄타 회담에서는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와 소련 위 대일본전 참전이 결정되었다. 포츠담 회담에서는 부하 쿠릴 열도 요구, 외몽고 현상 유지, 다레낭 국제화 문제가 논의되었고 폴란드 정부 수립 문제로 소련과 영미가 대립했다. 또한 한반도 신탁 통치가 논의되었고 일본에 대한 최후 통첩과 한국의 독립이 확정되었으며 독일과 폴란드 국경 문제, 독일 위 비군사화 및 비나치화에 합의했다.
모스크바 회담에서는 전후 유럽 문제 연구 및 권고를 위해 유럽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탈리아 파시즘 일소,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 무효화, 전범 처벌 등을 결정했다. 테헤란 회담에서는 독일에 대한 작전과 스탈린의 대일본 참전 의사, 유고슬라비아 티토에 대한 원조 문제를 합의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마셜 플랜은 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 계획이었으며 소련의 동부권 개입에 맞서 미국은 유럽에 대한 친미 정권 수립을 발표했고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미국은 강력한 공세 정책으로 대응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협조 체제의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이 붕괴되면서 일어난 대재앙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미국 외교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